원자 기출피 13강 에너지띠에 대해서 공부를 합시다. 요거 되게 또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과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 준위에 대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에너지 준위. 근데 이제 에너지 준위는 기체 원자일 때고 보통 그다음에 수소 원자 이런 건데, 자, 이 고체 지금 제목이 뭐냐면 고체의 에너지 준위가 아니고 고체의 경우에는 에너지 띠라는 말을 써. 그지? 왜 이런 말을 쓰냐? 여기에 잠깐 보면 원자가 하나 있으면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돼? 하나씩만 존재하잖아. 그지? 이 에너지 준위가 뭐야? K 껍질, L 껍질, N 껍질. 뭐 주양자수 1, 2, 3, 4, 5, 6, 7 이렇게 가지. 근데 고체는 원자들이 드드드드드덕 붙어 있는 거 아니야. 그지? 두 개가 되면 또 같은 에너지 준위에 있는 놈이 두 개가 이렇게 겹쳐져. 세 개면 더 많이 겹쳐지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으면 엄청나게 많은 게 겹쳐져서 이렇게 띠 모양을 만들잖아. 그지?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고체일 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고체일 때. 자, 그래서 고체 원자의 에너지 준위.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원자 사이 거리가 매우 가까워. 맞니? 그래서 인접한 원자들의 전자 궤도가 서로 영향을 주어서 에너지 준위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선생님 또 에너지 준위가 뭡니까? 우리 이거 배웠지? 앞에서 화학에서도 배우고, E는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6 전자 볼트. 선생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뭐냐면, 자 봐, 원자 핵이 있으면 원자의 궤도가 있잖아.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궤도가 K 껍질. 맞습니까? 그러면 이 K 껍질에 만약에 전자들이 돌아다니잖아. 그지? 빙빙빙빙빙 돌 거 아니야. 그지? 어디에 있는지 몰라. 그럼 여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얘의 에너지 준위는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1제곱분의 13.6 전자볼트란 얘기야. 근데 만약에 얘가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이렇게 L 껍질이라고 해야지. 전자가 여기도 존재할 수 있고 여기도 존재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 전자들이 갖는 에너지는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3.6 전자볼트야. 그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체 원자들은 에너지 준위가 하나씩만 있는데, 고체 같은 경우는 이 원자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잖아. 그지? 원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인접한 원자들이 영향을 줘서 이런 띠 모양으로 생긴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에너지 준위 변화, 또 파울리의 무슨 원리에 의한 베타 원리, 이런 거 처음 들어보지. 그지? 파울리의 베타 원리, 화학에서 나오는데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세요.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의하면 하나의 양자 상태에 두 개 이상의 전자가 있을 수 없고, 그지? 그러니까 다 고유한 양자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말은 좀 알아둡시다. 원자들이 가까이 있는 고체 원자는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가 미세하게 어떻게 됩니까? 미세하게 갈라진다. 미세하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등장하는 거야? 에너지띠라는 놈, 요 용어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둬야 되겠지. 자, 그래서 에너지띠, 수많은 원자, 그치? 고체 같은 경우는 원자들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모여서 더더더더덕 고체가 되잖아. 그지? 그래서 수많은 에너지 준위들이 일치하지 않고 미세한 차를 두고 나뉘어져서 거의 연속적인 띠를 이루잖아. 그지?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 준위에, 그지? 비슷한 띠 모양에 있는 이 에너지 준위 영역을, 자, 요 용어 외워야 됩니다. 요걸 뭐라고 한다? 에너지 뭐라고 얘기하니? 띠라고 합니다. 요거를 에너지 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너지 띠. 그래서 이제 에너지 띠의 구조를 알아야 되지. 그지? 자, 외워야 될 거 이거 외워야 됩니다. 세 가지가 나와요. 자, 뭐가 나옵니까? 이제 허용된 띠 용어. 허용됐다. 허용됐다는 얘기는 왠지 전자가 있다는 느낌이 들지. 그지? 그래서 얘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띠입니다.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띠. 전자가 있는 띠야. 존재할 수 있는 띠야.
그래서 절대 온도 0켈빈 온도 이거 마이너스 273도씨야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온도를 쓰는 이유가 분자 운동이 0이 되려면 영하 273도가 돼야 돼. 그치? 그때 분자 운동이 0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서 눈금의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절대 온도 0켈빈 온도일 때 고체의 전자들은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에 있으므로 낮은 에너지 준위부터 전자들이 차례로 채워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요거 외워야 돼.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슨 띠? 원자가 띠. 그지? 원자가 전자 배웠잖아. 그지? 그러니까 전자가 당연히 채워져 있는데 채워진 띠 중에서 제일 에너지 준위가 가장 높은 띠를 우리가 뭐라고 하니? 원자가 띠라고 얘기해. 에너지 준위가 가장 높은 띠가 원자가 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원자가 띠 바로 위에 전자가 채워지지 않는 에너지 띠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걸 뭐라고 하니? 전도 자, 요거 중요하다. 요 용어들. 요 전도띠라는 표현은 전도띠. 그러니까 얘는 어디에 위치하냐? 원자가 띠 바로 위에 전자가 채워지지 않는 에너지 띠. 이게 전도띠야. 근데 무조건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전도띠로 넘어가야지 전류가 흘러. 알겠어? 그러니까 일단은 맨 바깥쪽이 원자가 띠고 그 다음에 가상의 위에 있는 또 띠가 있는데 그게 전도띠야. 그럼 고체 같은 경우는 원자가 띠에 있던 전자가 전도띠로 점프를 해야지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 친구도 외워야겠네요. 띠틈, 띠간격. 우리가 계단이 이렇게 있으면 이 사이에 공이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지? 여기를 있으면 뚝 떨어지잖아. 그지? 그럼 이 부분이야. 그래서 에너지 띠 사이의 간격으로 이 영역은 에너지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야. 그지?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예 물질이 전자들이 존재할 수 없다. 우리가 에너지 준위할 때도 불연속적이잖아. K 값을 없다가 L 값을 그 다음에 N 값을 이런 식으로. 그지?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용어가 네 가지가 나와있지. 허용된 띠 외우시고 원자가 띠 외우시고 전도띠 외우시고 띠틈. 그러면 띠틈이 넓으면 넓을수록 전자가 어떻게 돼? 올라가기 힘들다는 얘기야. 전류가 흐르기가 어렵다는 얘기지. 그러면 니네 봐라. 도체 같은 경우는 오면 띠틈이 넓어줘봐. 도체는 전류가 잘 흐르잖아. 잘 흐르잖아. 띠틈이 좁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용어들 조금 이따 시간 줄 테니까 꼭 외우세요. 오늘 배운 거.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기 전도성을 얘기하면 도체, 부도체, 반도체가 있잖아. 그지? 도체가 전류가 제일 잘 흐르지. 반도체는 반만 전류가 흐르지. 부도체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잖아. 그럼 부도체는 도체에 비해서 뭐가 넓다? 띠틈이 엄청 넓은 거야. 그지?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다. 또 전류가 고체에서 흐른다는 얘기는 원자가에 있던 띠가 전자가 전도띠로 업이 돼야지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 용어들 잘 매칭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전도성에 여기 있는 학교에서 요런 식을 굳이 안 하면 안 외워도 상관없는데 가르쳐 줬으면 해야 돼. 좀 출제 비중은 낮은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가야 돼. 야,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지. 야, 저항이 크면 전류가 잘 흘러, 잘 안 흘러? 잘 안 흐르지. 그지? 저항은 방해하는 성질이잖아. 그지? 전기 전도성은 물질 내에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정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기 전도성이라고 한다. 전류가 잘 흐르는지의 정도. 이를 수치화한 것이 뭡니까? 전기 전도도야. 그지? 맞습니까? 그러면 전기 전도성이 좋다, 전기 전도도가 크다라는 얘기는 요걸 알아두세요.
저항이 작다는 얘기고 전류가 잘 흐른다라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당연히 구리철금 전류가 잘 흐르는 거 알지, 그지? 그다음에 수정 이런 거 전류가 잘 흘러 안 흘러? 잘 흐르지가 않아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에너지 띠 구조와 고체의 전기 전도성. 자, 원자가 띠의 전자가 모두, 자, 요 표현 알아두세요.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가 모두 채워져 있는 경우에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전류가 잘 안 흐른다는 얘기지. 그래서 원자가 띠의 전자가 띠 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전도띠로 옮겨가면 무슨 전자가 되어서 자유전자가 되어서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자, 에너지 T의 구조 차이에 따라서 전기 전도성이 달라지는데요. 자, 여기에 이제 저항이라는 값이 하나 나오긴 하지, 그지?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야. 저항은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저항이 크고 단면적이 크면 클수록 저항이 작아지고, 이 비저항이라는 값이 있는데 얘는 뭐 금운구리 종류에 따라서 원자 핵의 배열이 달라, 그지? 그래서 물질마다 다르게 갚는 비저항 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전도도는 생략합시다. 이거 시험에 잘 안 나와서. 근데 이제 뭐가 시험에 잘 나와? 요게 시험에 잘 나와요. 다음 페이지. 자, 자유전자와 양공. 아까 자유전자는 원자가 띠에 있던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서 전도띠로 전이한 전자야, 그지? 그래서 여기에서 일로 씩 올라간 이 전자. 자유전자가 많아야지 전류가 잘 흐른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래서 원자가 띠에서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 전도띠로 전이한 전자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유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유전자.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전자가 올라갔으니까 여기 비어있는 공간들이 뭐가 되는 거야? 양공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전자 전위로 인해 원자가 띠에 생기는 전자의 빈 자리야, 그지? 그 자리는 전자를 잃었잖아. 잃었으니까 무슨 전할 띠입니까? 플러스 전할 띠지, 그지? 그 구멍을 뭐라고 한다? 양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공. 그래서 양공이 생기게 되면 이웃한 전자가 채워지면서 움직일 수 있으므로 그래서 얘의 특징은 양전하를 띤 입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체, 부도체, 반도체를 띠간격, 띠틈으로 이제 해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 봐. 이 그림을 보면 자, 원자가 띠와 전도 띠가 거의 어떻게 돼? 겹쳐져 있지, 그지? 많이? 아까 원자가 띠에 있던 전자가 전도띠로 넘어가야 전류가 잘 흐른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림을 한번 봐. 얘는 띠 간격, 띠틈이 이만큼 넓고, 얘는 띠틈이 좁고, 얘는 띠틈이 거의 있다 없다? 없잖아, 그지? 그럼 누가 올라가기 제일 쉬워? 가가 제일 올라가기 쉽잖아, 가 그림이, 그지?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면 얘가 누구에 대한 도체에 대한 그치? 에너지 띠 그림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원자가 띠의 일부만이 전자가 채워 있거나 원자가 띠와 전도 띠가 겹쳐져 있어서, 그지? 원자가 띠와 전도 띠가 겹쳐져 있어서 띠 간격이 없으니까 쉽게 원자가 띠에서 전도 띠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야. 맞습니까? 자, 그래서 비어있는 에너지 준위로 자유롭게 옮겨 다니는 자유전자들이 팡팡팡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결국은 전기 전도성이 아주 좋다는 얘기지. 금은구리, 알루미늄, 철 이런 놈들이야. 그런데 절연체를 보세요. 절연체 같은 경우는 원자가 띠에 전자가 꽉 채워져 있어. 그치? 꽉 채워져 있으면 잘 이동을 못해. 그래서 띠 간격이 매우 어떻습니까? 크다. 요 그림을 보세요. 그림. 띠 간격.
여기 띠 간격.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띠 간격이 크면 항상 원작가 띠, 전도 띠, 그지? 이걸로 떠올려. 원작가 띠, 전도 띠. 원작가 띠에서 전도 띠로 넘어가야 돼. 근데 너무 폭이 넓어, 그지? 넘어가다가 빠져서 죽지, 그지?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전기 전도성이 나쁘다. 전류가 잘 안 흐른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요놈의 중간 성질을 갖는 친구가 누굽니까? 반도체가 되잖아요. 반도체. 그래서 이 반도체는 원작가 띠가 전자로 모두 채워져 있지만, 그죠? 띠 간격이 절연체보다는 훨씬 작기 때문에 원작가 띠에 있던 전자가 전도띠로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맞습니까? 그래서 전기 전도성은 얘는 도체와 절연체의 중간 정도가 된다. 그래서 이거 중요하지? 규소 점화륨 반도체의 주성분이잖아. 그죠? 됐나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야. 일단은 고체의 제목이 이거야. 고체의 에너지띠. 알겠니? 그 다음 에너지띠라는 거는 기체가 아닐 수가 없어. 알겠니? 그지? 우리가 보통 에너지 중위하면 수소기체 뭐 이런 기체들을 이야기하잖아. 그지? 근데 띠는 이제 고체 물질에 적용되는 용어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문제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요걸 보라고 그랬지? 얘 봐라. 전도띠하고 원작가띠 붙어있고 띠 간격이 드럽게 넓어. 띠 간격이 아주 좁아. 그지? 아, 그러면 딱 봐도 얘는 누굽니까? 얘는 도체. 얘는 아까 부도체 또는 절연체 이렇게 써도 돼. 절연체. 얘는 반만이 도체인 반도체. 이렇게 언급이 될 거 아니야. 그지? 맞습니까? 그럼 전자는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아래로 채워지는 게 아니고 바닥부터 채워나가지. 틀렸고. 그 다음에 원작가 띠에 있던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하면 자유전자가 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원작가 띠에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하려면 더 높은 데로 올라가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출이 아니고 흡수를 해야 된다. 틀렸지, 그지? 그 다음에 상온에서 전도띠에 존재하는 전자는 가가 나보다. 가는 뭐였습니까? 도체고 나는 절연체니까 당연히 가가 도체에서가 그치 부도체 절연체보다 당연히 많아야 되는 거지. 그치 맞지? 맞고요. 그 다음 나에서는 전자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 절연체니까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는 거 맞지? 그 다음 가나다 중에서 전기 전도성이 가장 좋은 물질은 가가 되겠지. 그지? 도체. 그럼 틀렸고. 그 다음에 다에서 온도가 높을수록 양공의 수가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봐 여기에 있던 전자가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지? 그럼 전자가 일로 가. 이게 자유전자지? 그럼 여기는 비어 있어. 그지? 그럼 얘는 자유전자가 되고 여기는 양공,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반도체의 원리가 뭐야? 온도와 압력이 높아지면 원작가 띠에 있던 전자가 전도띠로 잘 올라가. 그러면 온도가 높을수록 당연히 다에서는 양공의 수가 줄어든다가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많아진다. 이렇게 해야 되지. 틀렸지, 그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 벌써 설명 다 끝났잖아. 그지? 오늘의 포인트는 뭡니까? 고체의 에너지 띠 구조야. 전류가 잘 흐른다라는 얘기는 원작가 띠에 있던 전자가 전도띠. 원작가 띠, 전도띠. 이거 꼭 외우세요. 그 다음에 띠틈. 그지? 띠틈, 띠 간격. 여기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면 여기도 그냥 웬만하면 다 맞출 수 있지. 시험 문제 나올 게 뻔해. 여기는. 제발 이런 거 놓치지 마라. 자신 없으면 이런 부분이라도 확실하게 해두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